에?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한번 해보시겠다고요? 들어와. 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예전에 제가 취업 관련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해외에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동남아 지역, 인도네시아 지역, 발리 지역에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좀 내용 자체가 딱딱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재미있고 알기 쉽게 간단 명료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이 내용 자체가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조금 길어지게 된다 그러면 제가 내용별로 끊어서 이렇게 주제별로 시리즈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이미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셔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한국에서 연매출 한 10억 이상의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다른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이 영상 보시면 뭐 뻔한 얘기 하냐, 다 아는 얘기 또 반복해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위에 재밌는 여행 영상 띄워 놓을 테니까요, 이쪽으로 넘어가셔서 릴렉스 하시면서 여행 영상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생초짜이거나 또는 스타트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동남아에서 스타트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 말씀드릴 내용은 마음가짐입니다. 좀 진부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제 주변에 회사를 멀쩡하게 다니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 와서 나 그냥 회사 다 때려치우고 발리 가서 사업이나 할까? 뭐 장사나 할까?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일단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기를 내갖고 한번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겠다 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장 다닐 때 만약에 결혼을 하고 아기가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제가 쉽게 직장을 그만두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진짜 피똥 쌀 정도로 학점 관리하고 스펙 쌓고 뭐 어학연수 갔다 오고 그리고 자소서를 진짜 수십 번 수백 번 써갖고 어떻게 얻은 직장인데,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일단 시키는 일만 잘해도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알아서 탁탁 들어오잖아요. 그걸 버리고 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사업을 하겠다니 진짜 이 어지간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씨 뭐 잘하세요? 아니면 뭐 좋아하세요? 진짜 남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잘하는 일이 있다거나 또는 압도적으로 좋아하는 게 뭔가가 있는지 제가 먼저 물어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음식을 정말 잘해요. 또는 컴퓨터 디자인을 정말 잘해요. 또는 어학 능력이 굉장히 월등하다. 뭔가 남들보다 잘하는 능력이 있는지 제가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좋아한다.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좋아해서 어떤 신발이나 옷을 봤을 때 이 제품 브랜드가 뭔지, 어떤 소재로 만들었는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금액이면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아는 분들이 있어요. 매니아층 중에는. 만약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어떤 한 분야나 어떤 일이 딱 튀어나온다 라고 하면 분명히 저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머뭇거린다거나 대답을 쉽게 할 수 없는 분들은 아직까지 준비를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턱대고 회사 때려치우고 나와서 사업하겠다 이런 생각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준비 과정을 더 가지시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의 마음가짐은 그게 꼭 한국에서 사업을 하든 해외에서 사업하든 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곳이나 이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그리고 준비 과정을 가져야만 리스크를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보살피고 있는 이 가족들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나쁜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겠다는 분이 아빠까바르 안녕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들어오신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분들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나 영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좀 미숙한 상태에서 나가신다고 하면 분명히 아는 지인을 통해서 현지에 아시는 분이 있는지 이렇게 조금 연결을 시켜달라고 할 거고요.
또는 여행이나 이런 데를 가셔갖고 거기서 만나는 현지인들이나 또는 가이드 또는 기사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을 얘기를 하고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을 가장 조심해라 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 언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 해외 나가서 쉽게 도움받을 방법은 한인사회에 요청하거나 아는 지인을 통해서 거기 거주하는 한인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만난 한인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외에서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본인의 일을 내팽겨 쳐놓고 그 일을 전적으로 도와준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남을 그렇게 자기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거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현지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현지인들도 어떤 모르는 외국인이 와서 자기의 계획에 대해서 막 얘기하더니 사업을 이렇게 할 건데 좀 네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을 때 내가 무료로 뭐 집도 알아봐주고 사무실도 알아봐주고 뭐 허가하는 것도 도와주고 운전도 해주고 통역 도와준다 이런 현지인이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천사겠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본인의 일이 있는데 그걸 무료로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움받은 거에 대해서 나중에 뭐 담뱃값 좀 주면 챙겨주면 되겠지, 뭐 밥값 좀 주면 되지, 나중에 밥 맛있는 거 술 사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크게 착각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뒤돌아보면 내가 사기당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사기당했다고 표현하실 게 아니라 본인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업료를 지불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이 싫으시다면 그냥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현지에 있는 컨설팅 업체, 대행 업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비용적으로 부담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이렇게 알아보고 해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시면 최소한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언어에 대한 준비 또는 일단 현지에 들어오셔갖고 현지에서 언어 공부를 하시면서 살아가시면서 하나하나 알아보시면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겪다 보면 또 해결책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중에 혹시 사업을 진행하시더라도 굳이 직원들한테 끌려다닐 이유도 없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셔도 최소한 내가 글을 읽을 수 있고 말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충분히 스스로도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준비 단계에 있다 그러면 언어 문제 그리고 마음가짐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외 나와서 뭐 식당 사업을 한번 해보시겠다, 레스토랑을 하시겠다 라고 하시면 뭐 본인이 뭐 음식을 정말 좋아하시고 그리고 음식에 대한 조예가 깊다, 만드는 게 실력이 있다 라고 하시면 승산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정말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뭐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으셔서 프랜차이즈 어떤 브랜드를 가져와서 여기 해외에서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하시면 뭐 그나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본인이 음식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그러면 주방 자체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공을 정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외에서는 한국 인력 중에 주방을 책임질 수 있는 주방장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분들을 구하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 고인건비가 나가죠. 고임금이 나가고 뭐 주거, 비자, 그리고 차량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혹시 이제 주방장과 조금 뭐 개인적으로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바로 음식 막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반면에 현지인 주방장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인건비 면에서는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뭐 언어의 의사소통이라든지 그리고 실력 그리고 레시피 관리 그리고 근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본인이 음식을 좋아하시고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셨다 그러면 주방 자체를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고 혹시 주방장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아이템이 만약에 좋다라고 하면 분명히 성공 확률은 더 높아질 겁니다. 이거는 꼭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외에서 만약에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일단 첫 번째로 언어적인 문제, 그리고 본인의 장기가 뭔지,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 이거를 연구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자기 실력을 향상시켜 놔야 그 다음에 퇴사를 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승산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최소한 내공을 쌓는 기간을 1, 2년 정도는 잡으시고요. 그 이후에 본인의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인도네시아 회사 법인의 종류 또는 개인 회사의 종류, 회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쭉 한번 각각 살펴보면서 장점과 단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편도 기대를 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까지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회사의 종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